현재 초등학교에서 네,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화도 조금씩 쓰고 있는 평범한 청년 윤주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그 동화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그 1학년 때 일주일 정도 교생 실습을 나가요. 근데 그때 우연히 그 남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 동화 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화 작가, 교사를 하면서 동화 작가를 할 수 있구나.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되게 원하던 꿈을 이루었는데 꿈을 이루고 나니까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목표를 이루니까 꿈이 없어져서 다른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막 되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했어요. 뭐 운동 헬스도 하고 스포츠도 배우고 뭐 집에서 캔들 만들기도 해보고 막 그림 그리기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그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동화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동화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시작이었고 한 3년 정도는 그냥 막무가내로 동화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동화를 쓰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됐고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되게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스포츠를 되게 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을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있는 유일한 재능 하나는 저는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동화라는 건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책 한 권을 쓸 수 있고 또 다른 노력을 해서 또 다른 분야의 책을 한 권 쓸 수 있고 그래서 저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동화 쓰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어떤 동화를 한번 써볼까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 벅벅 내가 대머리란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제가 신규 교사였을 때 감정을 되게 많이 살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반항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은 왜 이래야 되지? 뭐 아이들에게 왜 이런 걸 강요하지?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감정이입을 할 때여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썼고 때로는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왔는데 흙탕물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을 한번 이해해볼까 하면서 쓰게 된 동화가 이 책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제가 3학년 담임을 할 때는 그 중학년 동화가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고학년 담임을 할 때는 고학년 동화가 생각나요. 그래서 요거는 3학년 할 때 쓴 거고 뭐 엄마의 결혼식 할 때는 6학년 담임을 할 때 쓴 거고 그렇게 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재밌어서 이고 저희 반에도 지금 되게 소심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조금 대범하게 바꿔주려고 교사로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 교사로서의 바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진정으로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면으로 좀 달라진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또 이런 면으로 또 사랑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는 그 바람을 담아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브로라는 동화는 아이들이 곤충에 대해서 되게 사소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곤충은 좀 사소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제가 관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요. 경각심을 주고 싶었고 계속 새로 태어나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브로라는 동화를 쓰게 됐거든요.
한 친구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개미가 된 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개미가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던 중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네. 그래서 죽고 나서 눈을 다시 떴는데 나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계속 새로운 곤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네. 동화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내가 곤충인 상태에서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아닌 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고요. 벅벅벅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기도 하고 가발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즐거워야 된다. 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는 네. 동화고요. 번개가 치던 날은 어느 날 우리 학교를 부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네. 등장하게 돼요. 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데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네. 주인공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친구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게 되고 알고 보니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라진 친구였다. 이런 네. 내용이 번개가 치던 날이고 돌아온 캅스는 갑자기 백두산이 폭발을 하게 돼요. 네. 폭발하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밀려온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를 잘하자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고 어린 피카소는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가 예. 미술관에 가서 이제 미술 작품을 관람하다가 우연히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어른들이 이 그림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그림을 피카소의 명패가 그린 데에 딱 붙여놓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어른들이 와서 와, 이 작품은 너무 뛰어난 작품이다. 네.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는 피카소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어린이가 이제 모순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떠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5편이 담긴 동화책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 없이 살아왔고 네. 아이들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삶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동화에 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내가 다시 생각해 볼 것들 요것들을 여기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동화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동화를 쓰고 싶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벅벅벅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뭐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네.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학생들에게 하는 말도 네. 지금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다른 것을 위해 또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예요. 왜냐면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가 정말 노력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분야를 노력했으면 좋겠지 모든 거를 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을 좀 하고 싶고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하고 싶죠. 너무 안 시키지 마세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한테.
그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제가 동화 작가가 될지 진짜 몰랐어요. 예. 왜냐면 저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하다 보니 동화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상상을 많이 하면 네. 상상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뭔가를 발명하게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책을 쓰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영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림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0년, 20년 뒤에는 이루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 상상력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 예를 들어 수학을 풀면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자신의 사고를 가둬두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나아간다면 조금 고차원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되게 저희 반에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실험을 하고 그때 이 친구가 곤충에 대해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는 호기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실험해서 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능력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나비는 그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나비가 사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나비가 어떤 나비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이라 사실 그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그 친구가 그 실험을 하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가수는 노래로 말해야 되고 작가는 책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재미있는 책을 쓸 거예요. 그 어린이들은 수많은 책들 중에서 재밌는 책을 찾으시고 재미있게 읽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꼭 제 책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재밌는 책들 중에서 열심히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드는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즐겁게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